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죠? 2017년도부터 집값 상승 기미가 좀 보이다가 2020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였죠. 더구나 2004년도부터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 그래프를 보면 상승과 하락을 이처럼 반복하였지만 결국 과거에 비해서 현재 매매 금액이 올랐다. 또한 전세 금액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요. 전국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2019년도 56.3%에서 2020년에는 56.1%로 오히려 주택 소유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56.3%에서 56.1% 유주택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국의 약 44%가 무주택자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요. 전국 무주택자 수는 증가된 반면에 전국 다주택자 수 중에서 두 채 이상, 즉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2년도에 두 채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3.6%에서 그리고 2017년도 15.5%, 2018년도 15.6%, 그리고 2019년도에는 15.9%로 이렇게 두 채 이상 다주택자의 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집을 한 채라도 더 사서 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로 또 표현한다면 그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집도 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막은 요인들, 내가 주택을 안 사는 사람들의 이유 또한 1가구 1주택에서 주택을 팔았던 사람들의 이유도 있겠죠. 그것은 지나친 가격 급등, 그래요.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피로감이 있죠. 또 걱정이 있고, 왜냐하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이 작년 8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되니까 이러한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차기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핀다고 하죠. 특히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되겠죠. 이거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겠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위세를 적용.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풀고. 이러니 부동산 가격에 솔솔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의 3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전국 가격 동향 조사에 의하면 강남에 있는 11개 군데요. 서초구는 한강변 신축 등 반포동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고 그래요. 이제 바람이 분다는 거죠. 강남구는 규제 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람이 부니까 언론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선 직후 집값 급등 상위 10개 서울아파트 6억 9천만 원 꽁충 올랐다 등등의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한민국의 무주택자 44% 이러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무조건 집 안 사. 집 안 살래. 나는 절대 집 안 사.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런 말만 외칠 것인가요? 그래요. 이런 말을 외칠 때도 있겠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 정부를 잡았다면 이런 말이 통용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요. 정부가 교체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또한 차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분명히 크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집 안 사? 한 번쯤 이제는 변화를 생각할 그럴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교수는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여 어떤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그 길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경로 의존성이죠. 즉 내가 한쪽을 믿었다면 그 믿음 분야가 좀 비효율적이다, 좀 잘못됐다,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고 판명되어도 계속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었던 부분, 내가 의존했던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뭔가 좀 미스가 났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제는 그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재테크 시장, 여러 가지 바뀌는 부동산 정책적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발맞춰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응용해가지고 전국의 무주택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투자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이라도 집은 꼭 사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만약에 어렵게 힘들게 집을 사셨다면 어떤 힘든 경우도,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아라, 지금 집값이 꼭지인 것 같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이제 떨어질 거야, 그러니 집을 팔아라, 이러한 유혹이 다가와도 집은 파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바뀌니까 내 집 마는 타이밍도 이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압축을 해드리면, 현재 차기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수도권에 있는 매물이 증가되고 있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천구, 노원구 등 18개 구에서 매물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웃긴 것은 서울 강남구는 오히려 매물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서울 외곽지역, 수도권 지역은 매물이 나오는데 강남은 오히려 매물이 줄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은 부동산을 또 한 수가 또 배우는 거죠. 이런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는 서로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달리 생각을 한다면 집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이제 서울의 진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강남 아파트 안 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앞으로 집값 상승의 기조가 강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분이 계시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에 인한 매물 폭탄,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 늘리는 시기, 얼마나 좋아요. LTV 같은 경우 80%로 해주겠다, DSR까지도 봐주겠다, 요런 시기. 또한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샀어, 생애 최초로 빌라를 샀어, 이런 사람들에게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나 취득세를 감액해주는 경우, 이러한 시기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즉 매물이 쏟아지고 취득세를 깎아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시기, 그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2022년 추석 전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점, 그렇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싶어요. 본인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 사는 거지, 너무 무리하게 연끌을 하고 비투를 한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내일은요, 예측과 추측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정답은,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